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자들이 여의도 문법과 다른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자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을 직격하면서 이준석 등을 박살을 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여의도의 사투리 대신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바로 국민과 함께 숨을 쉬겠다. 여의도라는 섬에 갇힌 그런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입장인데요. 자, 대전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줄을 서서 사인하고 사진도 찍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좋아서, 한동훈 장관을 만난 것만으로도 좋아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한동훈이 왔다 몰려든 지지자들. 내년 총선 출마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들이 대전에 몰려들어서 정치인의 지방 방문 현장보다도 더 엄청난 대선급의 현장 방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전 대전 중구 한국어 능력 등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대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 수십여 명이 한동훈 장관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사인과 사진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든 시민들도 여럿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이 도착하기 30여 분 전부터 센터 앞에서 한동훈 장관을 기다렸고, 한동훈 장관이 도착하자 한동훈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임명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 후임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CBT 대전 시험장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 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해 상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그동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개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외 인력 유치 관련 정책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날립니다. 자신의 화법이 여의도 정치권과 다르지 않냐라는 기자의 지적에 5천만 명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겠다. 여의도만의 고립, 이준석이 얘기하는 그런 무슨 정치의 경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녹아드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결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훈 장관은 CBT 대전 개소식 취재진에게 아니, 내가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의도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결국 이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온 거죠. 여의도 사투리. 제가 그동안에 여의도 문법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저도 여의도 사투리라는 단어 앞으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고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국회 일정이 연속해 있었습니다. 전임 장관에 비해 제가 현장을 방문한 횟수가 적을 것입니다. 저희의 주요 정책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야당 의원들이 정치 행보라고 비꼬는 지난 대구 방문 시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 3시간 동안 응대를 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금요일 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저보다 더 바쁘고 귀한 시간을 쓰신 겁니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제가 별것 아닌 성의를 보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차를 놓치면 버스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특출나다,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내가 당대표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하는 애랑은 비교가 안 되고요. 판사한테 맨날 이번 재판은 빠져도 될까요? 검사가 물어보면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카이스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카이스트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 일정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등판론에 여의도가 지금 들썩이고 있거든요. 여야가 복잡한 셈법을 각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선대위원장 임명, 비례대표 순번을 앞으로 배치하냐 뒤로 배치하냐, 상징적으로 지역구에 자객으로 공천하느냐 등 한동훈 사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중앙선대위 공동본부장 등을 해서 최고의 격전지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당 주류는 한동훈 장관이 뜨면 이준석 분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저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이를 보는 국민의 시각과 한동훈 장관을 보는 시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영향력이 확대되면 반사적으로 그동안 이준석이가 가져갔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이준석과 찰떡처럼 붙어있는 하태경이는 한동훈 이준석 연대가 당의 필승카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2030 남성들의 지지가 있고 한동훈 장관은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 막말을 오늘 했죠. 대구를 방문한 것은 사전답사고 한동훈 장관은 후진 장관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들은 여의도에서 너희만의 성을 쌓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 밖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떻게 당신들과 같은 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자꾸 한동훈 장관 험지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니들 속셈 뭔지 압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국 선거 혹은 수도권 선거 전체를 앞장서서 지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연고가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강남이나 서초에서 출마해서 전국 선거 지원도 다니고 아마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장관 지원 유세를 기대할 텐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가 폐지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적당한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믿고 우리가 대통령 뽑아서 정권 교체한 만큼 팍팍 밀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 여의 빠리를 틀고 있는 국회의원들 싹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